치안 질서 위조. 치안만 하나? 네. 치안만 해요? 치안이라는 의미에 대부분 굉장히 광범위한 정부는 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뭐 이런 거좀 그게 다 치안이라고 합니다. 치안으로 표현합니까? 네. 두루뭉실하게 치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하게 어떤 개인적인 경찰 쪽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스스로 어떻게 여기 오신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울산 청장 오실 때 김기현 현 시장이 있었죠. 네. 그분이 공천을 받고 그 이튿날 울산경찰대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것도 6명이에요. 네. 6명이에요.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몇 명을 했는지 중간이 몰라요?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건에 선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몇 명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몇 명이 하는 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요. 여봐요. 네. 중요하고 안 하는 거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의원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 총장은 중요하지 저는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이 큰 문제네. 아니, 선거 직전에 현 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6명이 동생과 함께 했는데 그걸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몇 명이라고 물어보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가 결국 낙선이 됐는데 압수수색과 선거 낙선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입증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뭐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현직에 충실하고 있고요. 제 입으로 출마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천장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현 시장 압수수색을 그것도 동생을 비롯해서 사무실 6명을 했다. 제가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고요. 예, 이 그리고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를 예, 그것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계속 그 몇 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그래서 부분은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결과는 선거에 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 경찰의 수사와 선거 낙선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그걸 지금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 얘기를 다 못하는데 아니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보세요. 입증하시면은 제가 아니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부정적인 없고요. 영향을 주지 그걸 어떻게 긍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유권자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뻔뻔스럽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느 국민이나 어느 누구를 붙잡혀도 선거 출마한 사람 공천 받았는데 그 이튿날 압수수색 당했다. 그것도 비서실을 통해서 사무실 6명을 집단으로 당했다. 그게 악영향을 미치지 선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예, 공천 발표일인지 경찰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공천 발표일과 경찰의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10만 경찰이 다 증인 같으면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겠어요? 아니 공천 발표일과 압수수색 날짜를 선거 앞에 두고 예, 그리고 시현 현직 시장 공천 받고 그 이튿날 압수수색 당했다. 동생 사무실 그 관계자 전부 6명을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법으로 그럼 정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선거를 앞두다 보면은 네. 공천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발표에는 몰랐다고 날짜 공천 얘기가 발표에는 나오네요.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공천 발표에는 몰랐다고 말씀드렸고, 형님, 예, 증인이 이분이 답변을 요할 때 답변하세요. 증인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국감장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뻔뻔하다는 무혐의 표현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 무혐의 받은 것도 뭐예요?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걸로 끝내서. 아니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왜 그러냐, 기막이 없어요? 예? 이거 완전 국회 모독이다, 모독. 아니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정말이 국회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감장에서 지난점 잠깐 정지. 정지시켜 주시고 이거는 아니, 저희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지.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리고 예, 잠깐만 예, 그래도 의욕적인 발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라고 할 때 해주시는 거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인간이라는 건 최소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양심이 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계신데, 아니 모든 사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공천장을 받았어. 그 이튿날 그 관할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본인을 비롯한 동생을 비롯해서 사무실과 김기현 전 시장 근데 본인이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봐요, 들어봐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럼 그게 악영향이냐 선의 영향이냐 하면 삼척 공자로 후보를 그리고 동생을 그 관계,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거기 나와 있었던 결과를 지금 내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받았다가 그거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났어. 그리고 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는 무혐의예요. 그런데 지금 정의는 그 무혐의가 그것 때문에 낙선했냐 당선했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따지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하나의 괴변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런 정의의 태도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국정감사가 이게 됐어요. 이거는요, 국회를 못 오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는 대화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을 없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이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장단적으로 설명하면은 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감을 저는 이상 진행을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표를 수고하셨고요. 아니요. 답변은 지금 필요 없 아니, 예, 답변을 뭐 들어보나 이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감을 당시 중단하고 이런 정인의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답변이라고 이제 여당은 지금 말을 아니, 이만장은 아니 이걸 지금 공용으로서 지금 이걸 공감을 받는 거 같습니다. 네? 저 잠깐만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건의를 예, 저한테 건의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국감을 위원장님 중단을 하고 이 증인의 이 태도나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건 궤변이에요. 상식을 동원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국감이라는 저차원적인 국감을 치르지, 이거는 시장 잡혀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주고받아요. 아니, 오면은 선실의 사실을 부정으로 오고 자기 노릇에다가 합의를 그러면은 이 상식이 어디가 있고 국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정리를 하죠. 정리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저 분야관에 얘기해서 예. 하고 왔습니다. 예. 이체가 예, 이책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여야를 떠나서 정의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야를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예. 여야를 떠나서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국정감사장입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다 우리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고 오늘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기원이 답변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신문위원을 더 무한을 주는 정도의 언사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또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우리 여야 의원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말씀을 무리하게 하시는 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어느 누가 봐도 지금 홍문표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판단컨대 피사실을 공포함으로써 그게 결정적으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이 갔다 이 말씀을 저는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인이 지금 대답하는 것은 저는 절대 공감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고 이 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죠. 여기 간사님이 없었잖아. 그래, 봤더니 황 뭐야? 잠깐만요. 빨리. 황우나 우리 주인은 너무 소심파. 옛날부터 다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하세요. 아주 옛날부터 소심파서 그냥 팍 얘기하는 양반인데 과유불급이라 좀 지나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도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 희정작배다. 이거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용어를 증인한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단 하나 위원장께서 적당히 주의 주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기는 한 사람이 증인 때문에 국회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적당히 주의 주시고 빨리 진행합시다. 예. 우리 강상현님과 이책 강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정인 참고인을 할 때는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인데 말씀 중에 위원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중에 답변하는 태도는 정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경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